오늘은 심화국어 수업 18차시 수업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벌써 18번째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5월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려고요. 선생님이 4월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5월 수업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5월 1일 날 영국에서 쓰는 거 동영상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확인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또 교육부 발표에 따라서 다시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오늘 오후에 나는 걸로 지금 기사는 나와 있건데 그게 나오면 확실하게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일단 계획이에요. 일단 5월 달에는 실시간 수업을 선생님이 5월 4일, 8일, 11일, 15일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해놨죠? 이 날짜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5월 달이 1일은 수업을 이미 했잖아요. 영국에서 쓰기 그 동영상 수업을 했기 때문에 1일은 굳이 실시간으로 체크해 놓지는 않았고요. 4일날 오늘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수업은 8일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5월 4일, 8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금요일까지는 일단 잡아놨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변동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영국의 접수기 이거 여러분들 봤어요? 영상? 네. 소리가 하나도 안 나? 봤어요? 네. 네. 거기 보면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혹시 지금 아직 안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중으로 꼭 챙겨보세요.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이거 제출을 5월 10날 일요일이거든요. 오늘은 5월 4일이에요. 5월 10날 일요일날 자정까지 연구계획서 다 제출해야 된다고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막 이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보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중으로 꼭 챙겨보세요. 그래서 연구계획서 쓰기가 이런 내용으로 이미 안내를 했는데 총 4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돼요. 먼저 연구 주제를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연구 계획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처음인 친구들도 있고 글 쓰는 것 자체가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선생님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순전히 뭐냐면 여러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수행평가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수행평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업 중에 하는 거거든요. 실시간 수업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세특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녹화 강의는 세특을 적을 수 없습니다. 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부여하는 과제를 단지 과제 부담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가 그래도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하면은 내가 나중에 세특에도 적히고 관련 전공을 진학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주제 쓰는 거 이거 갑자기 연구 주제 쓰세요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연구 주제 어떻게 잡는지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강의에서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것도 쓰셔야 돼요. 4가지 항목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2번째예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에요. 자료 수집을 선생님이 동그라미 1, 2, 3, 4, 5 이렇게 총 5개의 자료 수집 칸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료 수집은 내가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할 건데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이런 거예요 라는 건데요. 자료 수집 방법은요. 연구 주제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해서 수업을 하는 거면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이런 데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논문이거든요. 논문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도 DBPR 여러분 알죠? DBPR라는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그 학술 자료 사이트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학교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윤주원 학생 왜요? 윤주원 학생 뭐 문제 있어요? 선생님한테 할 얘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하는 거 지금 수업 내용 안 들려요? 들려요. 들리죠? 왜 갑자기 네. 윤주원 학생이 손을 들었다고 해서 실수로 잘못 누른 건가? 혹시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일부러 화면을 좀 가렸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상권 때문에 가린 거니까 혹시 할 얘기 있으면 채팅창으로 그냥 바로 얘기하세요. 힘들면 이거 내가 지금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은 논문으로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한 다음에 DBPR 가서 논문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주제, 목적, 필요성 이런 거 정한 거 참고해서 키워드를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논문들을 여러분들 쫙 훑어보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공부해 본다 라는 생각으로 논문을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문 검색해가지고 어떻게 요약하는지도 이미 다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그냥 이런 거 쓰세요라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던져주진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 합니다. 동영상 강의 꼭 찾아서 살펴보세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1번부터 5번까지로 해놨는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뭐가 선택이냐? 개수가 선택이라는 소리예요. 3개를 찾던지 논문을 5개 찾든지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해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정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어서 그런 친구들은 3개만 하세요. 뭐 내가 점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3개 내지 5개의 논문을 찾아서 참고문헌 정보라든지 내용 요약, 인용문, 나의 생각 이 네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5개를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대 효과예요. 내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런 목적과 필요성으로 이런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뭐냐? 내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혹은 앞으로 내가 공부하는데 계획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기대 효과 부분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까지 채워서 제출하는 게 여러분들 과제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 방법은요. 공유 PPT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놨어요. 공유 PPT URL은요. 선생님이 이미 올려놨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심화국어 공지사항에 보시면 모둠별로 URL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공유 PPT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익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둠별로 구성을 해놨는데 모둠별? 선생님 왜 모둠별이요? 우리 모둠이 있나요? 우리 예전에 발표할 때 1모둠부터 7모둠까지 모둠 구성해서 했죠. 그 모둠별로 과제 제출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하는 모둠이 몇 모둠인지 체크한 다음에 그 모둠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혹시 자기가 몇 모둠이었는지 까먹은 친구들은요. 공지사항 보세요. 거기 다 자료 있잖아요. 찾아서 들어가서 본인 학번 이름 찾은 다음에 위의 내용들을 채워 넣어 놓으시면 그게 과제 제출입니다. 두 번째로 이메일을 열어놨는데요. 이메일은요. 이건 선택하는 건데 어떤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공유 PPT로 과제를 제출하는데 혹시 학생들 중에는 이 공유 PPT를 사용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일시적이든 아니면 뭐 컴퓨터의 문제든 간에 선생님 저는 공유 PPT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로 그래서 여기 이메일 적어놨죠. 그래서 이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는데 형식은 따로 없어요. 내가 뭔가 파일을 준 다음에 그 파일을 채워 넣어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까 4가지 항목 있었잖아요. 연구 주제,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자료 수집, 기대 효과 이렇게 4가지 항목만 순서 달아가지고 그 내용 채워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뭐 아무거나 본인이 사용 가능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일로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하시되 기본은 공유 PPT다. 혹시 이게 사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메일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출일이 중요하죠.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를 올렸으니까 제출일을 선생님이 한 열흘 정도로 잡아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출일은 5월 10날 자정까지. 자정이에요.
그래서 5월 10날 자정까지 이 4가지 항목을 채워 넣으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심화국어 수업 계획을 이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5월달이 들어서 이제 4월달 수업이 끝났고 5월달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앞에서 이미 실시간 수업은 4회 진행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5월 1일 날은 이미 수업을 했고 오늘 실시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월 8일, 11일, 15일까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5월 1일 금요일 수업은 과제 제출까지 완료해야 출석으로 인정이라고 써져 있죠. 5월 1일 금요일, 지난 금요일 날 선생님이 영국에서 쓰기 동영상 찍어서 올렸어요. 그것만 보면 끝이 아니고요. 그거 완강해야 되고요. 5월 10날까지 과제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5월 10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자정까지 과제 제출하라 그랬죠. 그 과제까지 내야지 이날 출석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알겠죠? 아니, 난 지금 누구랑 말하니? 네.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너네들 선생님들이 보면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꼭 놓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일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 변동이 가능해요. 너무 유동적이에요, 지금. 오늘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장 계약이 다음 주 11일 되거나 뭐 18일이 되거나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봅시다. 교과서 11쪽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11쪽. 교과서 11쪽에 보시면 이거 다 했었던 건데요, 선생님. 네, 했어요. 짚어보기예요. 짚어보기에서 앞으로 1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 이미 밑줄 치고 살펴도 봤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주황색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요. 학술 정보의 유형과 성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학술 정보의 유형과 성격 이거 공부했어요. 이런 거 밑줄 쳤잖아요. 학술 정보의 정의, 네, 자료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학술 정보의 종류 이런 거 한 밑줄 쳤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학술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이거 학술 자료 어디에서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는지 학술 자료 뭉치 해가지고 선생님 이것도 같이 띄워주면서 봤었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2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2단원에서는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정보의 체계적 조직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소단원 2에서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요거 밑줄은 쳤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밑줄 쳐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체크했으면 돼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대상을 분석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필기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정보의 체계적 조직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정보의 체계적 조직에서는 이 3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크해놨으면 돼요. 의사소통 대상을 분석한다. 의사소통의 목적을 확실히 한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의사소통의 대상을 분석하는 거는 뭐 이런 거 밑줄 쳤을 텐데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이거 다 체크돼 있어요? 안 됐으면 지금 좀 해놓으세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밑줄이 쳐져 있으면 돼요. 이렇게 3가지. 일단 의사소통의 대상 분석, 의사소통 목적, 정보의 체계적 조직.
이거 세 가지. 그러면서 통일성, 응집성은 여기 교과서에 없으니까 필기하세요. 그런 얘기 내가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통일성, 응집성 여기 설명했죠. 통일성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되죠. 통일성을 위배한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응집성은 정보들이 형식적으로 일정한 구조를 갖춰 유기적으로 연결되느냐. 이거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보통은 이제 이게 접속 부사를 사용해서 연결을 한다. 그러면서 어제 비가 왔다. 우산을 들고 외출했다.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죠. 이런 예는. 중간에 어제 비가 왔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외출했다. 어때요? 문장들이 접속 부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게 바로 응집성이라고 했잖아요. 응집성은 보통 접속 부사나 연결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 이런 얘기 했죠? 잘 체크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내용. 정확하고 논리적인 정보 표현과 전달. 이거에서는 세 가지 내용 체크했던 것 같은데? 객관성, 감명성, 논리성. 이거 동그라미 돼 있어요, 얘네? 네. S. 네. 그럼 됐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냐. 아예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살펴봤죠. 짚어보기를 예전에 우리 4월달 수업하면서 처음으로 했는데 그거가 여러분들이 까먹을 것 같아서 소단원 2를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단원 2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복습도 할 겸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 겸 해서 교과서 40쪽에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40쪽 같이 펴놓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과서 40쪽이 활동하기인데요. 활동하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의사소통 목적, 의사소통의 대상 분석, 막 정보의 체계적 조직 이런 공부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보 조직 그러면 의사소통 목적에 적합한가 그거를 확인하는 게 바로 정보 조직에서의 의사소통 목적과 관련된 내용. 이거 우리 앞에서 조금 전에 이렇게 가로 묶었었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내용은요. 정보 전달이라는 의사소통 목적에 적합한가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의사소통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다 이렇게 필기했으면 좋겠어요. 의사소통 대상 분석 이렇게 필기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짚어보기하고 내용이 잘 더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11쪽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대상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상 청중에게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혹은 너무 쉽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지루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의사소통의 대상을 분석한다라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실제 예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보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는가? 이것도 앞에서 이렇게 괄호를 묶었었죠, 선생님이. 개혁한 조직 방법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는지.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응집성하고 그 다음에 통일성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플러스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표현 부분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표현했는가? 이거 객관성이네. 좀 전에 바로 전에 짚어보기 공부하면서 동그라미 3개 선생님 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넘어왔잖아요. 객관성이 바로 이 내용이죠. 객관적인 시각에서 표현했는가? 그 다음에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걸 체크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표현이 장황하거나 모호하지 않은가? 이건 바로 뭐예요? 간명성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렇게 연결하면서 공부하셔야죠. 이 말은 뭐예요? 표현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정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건 뭘까요? 좀 더 크게 뭘까요? 논리성. 그렇지. 논리성. 그래서 논리성은 정보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교과서 11쪽에 있는 짚어보기와 교과서 40쪽에 있는 소단원 2의 활동하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해 보시면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서 뭘 할 거냐? 오늘은 활동 안내를 하고 교과서 읽고 끝낼 거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모둠 활동할 거예요. 아까 보니까 결석한 친구들이 2~3명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친구들 꼭 동영상 강의 듣고요. 이거 사전에 있는 이 기본적인 내용이 파악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 시간에 모둠 활동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은 잘 듣고 다음 시간에 모둠 활동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 안 하고. 그 모둠 활동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먼저요. 교과서 읽기는 오늘 할 거예요. 이건 오늘.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5일이죠? 월요일. 이건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둠 활동 안내하는 거 끝나고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 이제 하면 되는데 시간은 오늘은 교과서만 읽고요. 교과서 읽는 시간은 최대 10분 정도만 드릴 생각이에요. 내용이 뭐 길진 않아요. 이건 오늘 할 거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뭐 할 거냐? 모둠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모둠을요. 5모둠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구성할 거고요. 5모둠으로 구성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실시간 그 수업할 때 회의실 열어두잖아요. 그 각 모둠으로 무작위로 구성해주면 거기를 가서 활동을 하는데 먼저 개인 활동이 있고 모둠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딱 모이면 먼저 해당되는 그 교과서의 부분,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라줄 거예요.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문을 만들 거예요. 질문 어떻게 만드냐?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하면 다른 친구들 다 못 맞춰요. 못 맞히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용을 같이 좀 더 즐겁게 하고자 이 질문을 만드는 거지. 어렵지 않게 3개씩 만드세요. 질문. 해당되는 부분에만. 그래서 질문은 단답형으로 만들어도 되고 선택형으로 만들어도 되고 OX로 해도 돼요. 뭐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각자 모두먼 개인마다 3개씩 만드는 시간을 개인 시간으로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둠에서 사회자가 있고요. 그 사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본인이 만든 질문들을 얘기할 거예요. 난 이런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만들었어. 나는 이런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만들었어. 이유는 뭐야? 그러면서 질문 본인이 만든 거랑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하고 서로 그걸 돌아간 다음에 모둠별로 질문을 3개씩만 고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네. 그럼 요거 질문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친구가 이야기한 거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것도 만들자. 그래서 선택을 해서 모둠별로 질문을 3개씩 만듭니다. 그 다음에요. 기록자가요. 질문지를요. 선생님 이메일로 제출을 할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메일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모둠별로 1모둠부터 5모둠까지 질문을 3개씩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 3개씩 고른 질문을 정리를 해서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모둠 활동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학생이 여러분들이 만든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퀴즈를 풀 거예요. 근데 누가 퀴즈 많이 맞췄고 이건 안 해요. 각자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로 문제를 주면 각자 문제 푸세요. 그 다음에 각자 채점해 보면 돼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교과서 정리 선생님이 할 거예요. 딱 교과서 펴놓고 내가 혼자서 막 무턱대고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하고 그 생각을 나누면서 훨씬 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렇게 수업을 할 거니까 알고 계세요. 그래야지 수업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밑줄도 치면서 이런 부분들 질문으로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질문 만들 때는 내용적인 면도 괜찮고요. 그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적인 면도 괜찮고요. 형식적인 면도 괜찮아요. 그래서 표현상 뭐 형식 이런 거 관련돼서 여기에서는 뭔가 시대별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 이걸 표현상의 특징을 이 내용 전개와 관련돼서 물어볼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다 열려 있으니까 생각하고 계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읽고 끝내겠어요. 숙제로 내줘도 되긴 하는데 숙제를 내주면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최대 10분을 드릴 테니까 10분까지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 29쪽부터 38쪽까지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면 돼요. 다 읽은 친구들은요, 채팅방에다 선생님 저 다 읽어서 갑니다. 그러고 메시지만 하나 띄워놓고 가세요. 알겠죠? 네. 네.